9번 보겠습니다.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을 오는 것은 보통 이렇게 점유취득시효라고 나오면요,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를 말합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여기에 보면 악의의 무단점유라고 나와 있죠. 악의의 무단점유 나오면 그냥 타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악의의 무단점유란 남의 땅임을 뻔히 알면서 무단점유라는 뜻입니다. 그럴 때는 타주로 보고요, 우리 대법원이. 따라서 자주점유 추정이 깨지게 됩니다. 그렇게만 1번은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2번. 자, 했죠? 집합건물 공용부분,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 자연공물, 이런 것들은 시효취득할 수 없다.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랬죠? 자, 3번. 일필토지 일부를 20년간 점유하면 취득시효가 인정됩니다. 됩니다. 틀린 질문이 됩니다. 4번. 아직 등기하지 않은 시완성자라고 되어 있죠. 갑수의 땅을 을이 20년 이상을 점유했지만 아직 등기하지 않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미 그 부동산에 가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효가 완성됐어요. 그 후에 본등기가 되어버렸어요. 가등기. 이때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가? 없다가 됩니다. 자, 왜 없는지는 조금 이따가 이제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4번에는 없답니다. 5번. 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는 점유취득시효 시효를 중단시킨다. 아, 이 지문이에요. 이거 소멸시효 중단과 관련된 지문이에요. 우리 점유취득시효에 보면 소멸시효 중단 정지에 관한 규정을 취득시효에 준용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걸 물어본 겁니다. 30년 만에, 30몇 해 만에 처음 출제된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 지문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다만 1, 2, 3번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그래서 옳은 것은 답 2번 골라주시면 돼요. 그죠? 우리가 아는 거에서 이렇게 답이 나와요. 집합건물 공용부분은 취득시효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답은 2번 고르면 되고요. 이제 4번하고 5번 이 지문이 어떤 걸 의미하는가, 그것만 이제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듣고 넘어가세요, 그냥. 자, 9번에 4번은 이런 상황이죠. 갑수의 땅이 있고요. 그 갑수의 땅을 을이 점유를 개시했어요. 그런데 그 땅에 가등기가 됐어요. 그 상태에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을이 20년이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을이 이전 등기를 받기 전에 병이 본등기를 해버립니다. 그럼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한테로 소급하지만 소유권은 본등기한테 취득한다 그랬죠. 다시 말해서 이 병은요, 을의 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예요. 그러니까 을은 병에게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가 되는 거죠. 없다가. 근데 5번은 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는 점유취득시효를 중단시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이해하려면 소멸시효 중단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법 247조 2항 우리 확인 안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규정을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시효 취득 기간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취득시효 중단에도 적용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소멸시효 중단 사유 중에 압류, 가압류라는 게 있습니다. 압류, 가압류가 있으면 소멸시효가 중단이 돼요. 그러니까 을이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다면 요 소멸시효 중단 규정을 적용해서 취득시효 기간도 중단되는가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소멸시효 중단에서 말하는 압류 또는 가압류는 받을 돈이 있는 사람이, 즉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 또는 가압류를 말하는 거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다면 그 채권자는 채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채권을 행사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겁니다. 반면에 을이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누군가가 압류 또는 가압류했다 해서 을의 점유 상태가 파괴되는 건 아닙니다.
소멸시효 중단은 채권을 행사하는 중단이 되고요. 취득시효 중단은 을의 점유 상태가 파괴될 정도가 되어야 중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다른 거예요, 아예. 조문에서는 소멸시효 중단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중에서 압류 또는 가압류와 관련된 소멸시효 중단은 압류 또는 가압류가 채권을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거예요. 반면에 취득시효 중단은 그 점유자의 점유가 파괴될 정도가 되어야 중단이 되는데 을이 갑수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데 갑의 채권자가 이 땅을 압류 또는 가압류했다 해서 을의 점유가 상실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취득시효 중단 사유가 될 수 없다라고 판결한 거예요. 그거를 지문을 냈습니다. 그거를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 지문인데 이게 30년 만에 2018년도 최근 판례이기 때문에 30년 만에 처음 나왔는데 이게 또 나올 수도 있어요. 한번 출제하기 시작하면 우리 시험 범위 바깥이죠. 원래 소멸시효 제도 자체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소멸시효 중단을 이해해야만 풀 수 있는 지문들도 우리 시험 범위에서 출제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미 출제했단 말이죠. 그래서 요 5번하고 요 4번은 정말 거의 출제되지 않는 지문인데 한번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한번 이렇게 출제가 되면 당분간은 또 출제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번, 5번은 뭐 크게 신경을 쓸 필요는 없는 지문이긴 하지만 콕 미친 개또라이가 출제위원으로 들어가서 전회에 이거 냈네? 아무 생각 없이 또 출제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10번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자, 1번 국유재산 중에 행정재산은 안 되지만 일반재산은 취득시효 대상이 된다 그랬고요. 2번 중복등기로 인해 무효인 등기라고 되어 있죠. 이거 뭐예요? 중복등기라는 건 이중보존등기 말하는 거고요. 이중보존등기란 등기부가 두 개가 있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무효가 된 등기, 정확하게는 무효가 되어버린 등기부, 거기에 소유권자로 등기가 되어 있던 사람이 그 부동산을 10년을 점유했다 하더라도 등기부 취득시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3번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원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양도할 수 있다 그랬죠. 이게 뭐였죠? 통상 채권 양도의 법리라고 했죠. 통상 채권 양도의 법리, 즉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전 등기 청구권을 양도하고 원소유자에게 통지만 하면 되고 원소유자의 동의는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4번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그 땅에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그 다음에 시효 취득을 완성한 사람이 그 후에 등기를 마쳤어요. 그럼 이 저당권은 어떻게 되는가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일단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효 취득 완성자가 원소유자를 대신해서 갚았어요. 갚은 다음에 원소유자한테 가서 야, 내가 네 생일 갚았으니까 내놔라 라고 청구할 수 있는가? 없다가 우리 판례입니다. 없다가. 4번 좀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할 겁니다. 5번 취득시효 완성 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수탁자에서 신탁자에게로 등기가 다시 되돌아갔을 때 시효 완성자가 신탁자에게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가? 없다가 판례입니다. 자, 여기서 1번, 2번, 3번 지문은 크게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자주 봤던 건데 요 4번하고 5번이 또 문제가 됩니다. 취득시효 문제가 좀 어려워요. 판례가 많기 때문에. 자, 일단 틀린 것은 4번인데요. 1번, 2번, 3번이 옳은 거라는 걸 확인은 꼭 하셔야 되고요. 이건 했던 거니까. 4번하고 5번 두 개 남아요. 자, 여기서 이제 찍는 거예요. 이거 4번, 5번을 실전에서 만났을 때 모르겠다. 처음 보는 거다. 그러면 찍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4번하고 5번을. 자, 4번은 이런 거죠. 취득시 완성 후 등기를 하기 전에 원소유자가 시완성된 토지에 담보로 제공하고 저당권을 설정했고 그 다음에 시완성자가 등기를 마친 다음에 값 대신 돈을 갚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갑소유 땅을요. 을이 먼저 20년을 점유해서 시효가 완성됐어요.
근데 을에게 등기가 되기 전에 갑이 병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그 땅에다가 병의 이름으로 저당권을 설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으로써 A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면 이 병의 저당권을 소멸하는가? 소멸하지 않아요. 그러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갑이 병에게 돈을 갚을 이유가 없죠. 이미 소유권을 을에게 넘어가 버렸으니까. 그럼 병은 건물을 경매를 넣을 것이고 땅을 을은 기껏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문제가 생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을이 자기 소유권을 방어하고자 갑 대신 돈을 갚았어요. 원래 채무자 대신 돈을 갚은 사람은 채무자한테 가서 내가 네 대신 갚았으니까 나한테 갚아라 라고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효완성자는 안 된다라는 게 판례예요. 왜? 을은 자신의 소유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갑 대신 갚은 거 아니냐? 을 네 이익을 위해서 갚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을은 갑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거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라는 게 판례입니다. 이게 10번에 4번이고요. 자, 10번에 5번은 명의신탁을 이해해야 되는데, 명의신탁은 이름 빌리는 거라 그랬죠. A토지가 갑의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땅이 실제로는 병 소유예요. 병이 갑의 이름을 빌려서 갑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때 이름을 빌린 사람이 명의신탁자고요. 빌려준 사람이 수탁자인데요. 문제는 이 땅이 병이 아니라 갑의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런데 그 땅을 을이 20년간을 점유했습니다. 그래서 을의 시효가 완성이 됐는데 을이 등기를 하기 전에, 을이 소유권 등기를 하기 전에 병이 갑과의 명의상약정을 해지를 해버려요. 해지를 해버리고 등기를 병에게 다시 넘겨가요. 이때 을이 병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가? 없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을의 시효가 완성될 때 소유자가 갑으로 되어 있었죠. 그리고 을의 시효가 완성된 다음에 소유자가 병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럼 병은 등기부상 을의 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은 병을 상대로, 즉 신탁자를 상대로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자, 을은 신탁자를 상대로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건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병은 을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요렇게도 출제가 됐습니다. 이거 이제 11번에서 보게 될 겁니다. 자, 어쨌든 요 10번에 4번하고 5번 지문은 요렇게 이해를 하시되, 만약에 시험장에서 이런 설명을 듣지 않고 모르는 상태에서 만났다면 도둑 찍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11번 부동산 점유취득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1.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자주점유로 추정이 되니까 그걸 증명할 책임이 없다죠. 추정되니까 증명이 필요 없죠. 2번 시효 진행 중에 목적 부동산이 전전양도된 후 시효가 완성된 경우 시효 완성자는 최종 등기 명의자에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답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어떤 건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3번 취득시효 완성된 점유자 을은 토지 소유자 갑이 을의 시효 완성 후에 그 땅에 담장을 설치한 경우, 그래서 취득시효가 완성된 을의 그 점유를 방해한 경우에 을은 갑에 대해서 그 담장 철거를 청구할 수가 있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왜? 우리 205조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점유가 방해당하면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죠. 그거 말하는 겁니다. 3번 4번 시효기간 만료 후 명의수탁자로부터 적법하게 등기를 돌려받은 신탁자는 시효완성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랬죠, 좀 전에. 5번 시효완성으로 이전 등기를 경로받은 을이 시효기간 중에 체결한 임대차에서 발생한 임료, 갑소유 땅을 을이 점유하다가 을이 이 땅을 병에게 임대하고 차임을 받았어요. 그리고 20년이 됨으로써 을이 시효가 완성됐고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을은 소유권을 언제 취득한다고 그랬죠? 점유 개시 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을이 병으로부터 받은 차임은 소유권자로서 받은 거니까 정당한 차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임료는
원소유자 갑에게 귀속되는 게 아니라 을에게 귀속이 되겠죠. 이것도 틀린 지문이 될 겁니다. 5번 지문은 을의 소유권 취득은 점유계의 시시로 소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옳은 건 2번인데요. 자, 그 중에서 2번 지문. 시효 진행 중에 목적 부동산이 전던 양도되었다라고 되어 있으면 무슨 뜻이에요? 갑소유 땅을 을이 점유를 시작했습니다. 아이고야. 그 다음에 시효가 진행 중이에요. 즉 20년이 아직 안 된 상태에서 목적 부동산이 갑에서 병으로, 병에서 다시 정으로 양도가 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을이 20년이 됐습니다. 그러면 을의 이전등기 청구는 20년이 되는 날 소유자를 상대로 한다고 그랬죠. 이 소유자가 누구예요? 최종 등기 명인이죠. 그러니까 시효완성자 을은 그 최종 등기 명인 을에 대하여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자, 3번은 아까 말했던 점유방해제거 청구, 점유방해제거 청구를 말하는데요. 갑소유 땅을 을이 20년을 점유했습니다. 자,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긴 상태예요. 그런데 갑이 담을 설치해 버렸어요. 그래서 을의 점유를 방해를 해버렸습니다. 을이 땅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갑이 담을 설치해가지고 을의 점유를 방해를 해버렸어요. 그럼 당연히 을은 갑의 담 설치로 인하여 점유를 소유가 아니죠. 점유를 방해당했으니까 205조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었죠. 청구할 수 있죠. 자, 을의 갑에 대한 담 철거 청구는 점유권에 기초한 철거 청구니까 을에게 소유권이 있냐 없냐, 갑이 소유권이 있냐 없냐, 본권을 가지고 재판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을의 점유가 갑에서 방해됐는가 안 됐는가만 가지고 판단하면 되고요. 따라서 방해가 됐으니까 을은 갑을 상대로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틀린 지문이 된 겁니다. 12번 부동산 점유취득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동그라미 1번. 시효취득자는, 자, 을을 생각하면 되죠. 갑소유 땅을 을이 20년간 점유했다. 그런데 그 을은 시효완성, 즉 20년이 됐다 해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고 뭐가 생긴다? 이전등기 청구권이 생긴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 이전등기 청구는 채권적에서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에 걸리지만 2번 시효취득자 을이 점유를 계속하는 한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그랬죠. 3번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채권이 발생하게 되면 부동산 소유자 갑하고요 시효완성자 을 사이에 계약상 채권 채무가 생겨요? 아니죠. 갑소유 땅을 을이 20년간 점유해서 을에게 이전등기 청구권이 됐다 해서 생겼다 해서 을이 매수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매매계약을 체결한 건 아니니까 계약상 채권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갑이 을에게 등기를 넘겨주지 않고 병에게 팔아먹었다 하더라도 그게 을에 대한 채무 불이행이 되는 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묻지 못하고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계약상 채권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4번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자 갑으로 등기되어 있는데 을이 그 땅을 20년간 점유했고 20년이 되는 날 여전히 갑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지만 그 갑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다라는 말은 이 등기가 무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을은 무효 등기 명인을 상대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죠. 설령 무효 등기 명인을 상대로 이전 등기를 청구하여 등기를 넘겨받았다 하더라도 그 등기도 무효가 되어버린단 말이죠. 등기는 공신력 인정 안 된다 그랬으니까. 따라서 원칙적으로 그 무효 등기 명인을 상대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고, 그럼 이때 을은 누구를 상대로 이전 등기를 청구해야 되느냐? 이 진정한 소유자를 찾아라 말이지. 그 진정한 소유자를 상대로 이전 등기를 청구해야 된다. 라는 게 판례입니다. 5번 취득시 완성 후 시효취득자가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에 소를 제기했어. 즉 갑에게
등기를 넘겨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소가 진행되다가 이렇게 됐어요. 을이 취득시효를 통해서 취득하고자 하는 땅이 땅값이 끼케야 1,000만 원밖에 안 돼. 그런데 갑이 격렬하게 거부하고 그래서 소송이 진행 중인데 이거 잘못하다가 대법원까지 가야 되게 생겼어.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되고 기본이 뭐 수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변호사 비용. 그러니까 을의 입장에서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졌어요.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한 을이 중간에 갑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소를 취하해버렸어요. 그러면 우리 대법원은 그 을이 갑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소를 취하한 것을 시의 여기 뭐죠? 이전득이 처분이죠. 이걸 포기한 걸로 봅니다. 요거를 시효이익의 포기라고 하게 됩니다. 거기 5번이죠. 그래서 지금 이 12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1번, 2번 같은 경우, 3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요. 4번, 5번이 조금 자주 등장하진 않지만 이렇게 등장해서 우리 좀 괴롭히는 그런 내용들이 됩니다. 틀린 것은 고를 수 있죠. 3번. 13번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성명불상자 이름을 알 수 없는 자 누구 소유물이건 분명한데 그 소유자가 누군지 이름을 알 수 없는 경우 그때도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 그랬죠. 성명불상자 이름이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름을 불분명한 사람입니다. 2번 국유재산도 일반 재산인 경우에는 취득시효 대상이 된다 그랬고요. 3번 점유자는 자주점유가 추정이 되니까 스스로 자주점유하게 된 원인, 매매 따위를 주장할 필요도 없고 인정받을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자주점유 추정은 깨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우리 한번 본 적 있죠. 3번이 틀린 질문이 됩니다. 4번 점유승계가 있다 시효이익을 받으려는 자는 자기 또는 전 점유자의 점유 중 임의로 점유기산인을 선택할 수 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갑수의 땅을 을이 점유하다가 20년이 되기 전에 병에게 점유를 넘겨줘요. 그 상태에서 시효취득이 문제가 됐는데 자 을이 병에게 넘겨줘서 병이 점유를 개시한 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을이 처음에 점유를 개시한 날이 있을 거고요. 을이 중간에 병에게 넘겨줘서 병이 점유를 개시한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병이 점유를 개시한 날로부터는 아직 20년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을의 점유를 승계하면 20년이 돼요. 이럴 때 병은 을의 점유를 승계할 수 있는가? 있다 그랬죠. 199조. 점유를 특정 승계한 사람은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도 있고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고 했죠. 그거 말하는 거예요. 병이 을이 점유하고 있던 땅의 점유를 승계를 했을 때 20년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병이 점유를 시작한 때부터 20년이 이미 됐다. 그럼 병은 이때부터 점유를 개시했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병이 점유를 개시한 날로부터 아직 20년이 되지 않았다면 을의 점유를 승계하여 을이 점유한 날부터 점유를 했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병은 자기의 개시일과 을의 개시일 중 그 기산일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요때를 기산일로 선택할 수도 있고요. 요때를 기산일로 선택할 수도 있고 그런 말입니다. 그게 4번입니다. 옳은 질문이죠. 5번 취득시 완성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은 을은 갑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는가? 없지요. 왜 없다 그랬어요? 아까도 있었죠. 점유기간 등 수치한 차임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 그랬죠. 을한테 기속이 된다 그랬죠. 왜? 을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점유 개시 시로 소유권 취득의 효과가 소급하니까 을이 점유하는 기간 동안 이 부동산 사용수익은 더 이상 부당한 사용수익이 아닌 거죠. 소유자로서 사용수익한 거죠. 그러니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라고 하게 될 겁니다. 답은 3번 이렇게 되겠죠. 자 14번 사례 형태로 나왔고요. 사례 형태로 나왔는데 이렇게 날짜가 나오는 경우에는요.
첫째, 언제가 시효가 완성되는가? 즉 20년이 되는 날이 언제인가 하고요. 두 번째로 그 20년이 되는 날 소유자가 누군가, 이거 파악하는 게 일단 우선입니다. 자, A는 B의 땅을 사가지고 92년 2월 2일부터 등기하지 않은 채 출제가 됐던 해가 2014년입니다. 2014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뭐 이거 2022년으로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일단 은은 92년 2월 2일부터 점유를 시작했으니까 20년이 되는 날은 2002년 2012년 2월 1일 24시, 이게 시효 완성이 되는 날이에요. 20년이 되는 날. 그 다음에 이 20년이 되는 날, 요 날 A는 취득시 완성을 이유로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겨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조심할 게 뭐예요? A가 B로부터 땅을 샀지요. 그러면 A는 이전 등기 청구권이 하나 더 있는 거죠. 뭐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권. 결국 A는 1992년 2월 2일 요때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권이 일단 생긴 거고요. 그때부터 20년이 되는 날 점유 취득시 완성을 이유로 이전 등기 청구권도 생긴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는 상태고, 두 번째로 이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이니까 소멸시에 걸렸느냐의 문제가 생기는데 A가 계속 점유하고 있죠. 그러니까 매수인으로서 이전 등기 청구권이든 2012년 이후에 취득시 완성을 이루한 이전 등기 청구권이든 점유하고 있으니까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문제를 파악하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자, 동그라미 1번. A의 B에 대한 매매로 인한 이전 등기 청구권. 뭐라 그랬죠? 점유하고 있으니까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시효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2번. A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점유를 개시했음을 증명할 필요가 없지요. 왜? 자주로 추정된다 그랬으니까. 따라서 증명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타주가 아니라 여전히 자주로 추정이 되죠. A가 증명할 필요가 없죠. 자, 3번은 2010년 9월 9일 B로부터 C가 땅을 샀는데 2010년 9월 9일이면 의뢰시효가 완성되기 전이지요. 의뢰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B가 C한테 팔았고요. 그 다음에 의뢰시효가 완성되는 날 C가 소유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A는 C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A는 여전히 X토지를 시효 취득할 수 있다가 되겠죠. 반면에 4번은 A가 2013년 3월 3일 D에게 땅을 팔았다. 자, A가 팔았죠. A가 시효 완성자잖아요. A는 2012년 2월 1일 날 시효가 완성됐는데 등기하지 않은 채 2013년 A가 D에게 미등기 전매를 한 거예요. 자, 이때 D는 A의 시완성을 이유로 B에 대하여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죠. 그죠?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D가 점유를 넘겨받은 날 13년부터 또다시 20년, 즉 2033년. 그러면 D가 또다시 시효가 완성되니까 이때는 D는 그 2033년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요 시험이 출제된 2014년의 경우에는 D는 아직 시효가 완성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A의 시효 완성만 된 거고요. 결국 A의 시효 완성을 이유로 직접 나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가 됩니다. 4번이 옳은 질문이 될 것이고요. 5번. 2가 2013년 4월 4일 X토지에 대한 가등기를 했어요. 가등기만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죠. 그러니까 여전히 A는 시효 취득할 수가 있게 됩니다. 가등기만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여전히 시효 취득이 가능하다. 적은 것은 4번. 이렇게 사례 형태로 만약에 취득시효가 나오고 and 날짜까지 나오는 경우 좀 드문 출제긴 하지만 이렇게 나오게 되면 첫 번째, 시간 날 때 풀으세요. 시간이 있을 때. 시간이 촉박하다 그러면 넘어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 시간이 나서 이런 문제를 풀다 할 때는 포인트가 뭐다?
언제 시효가 완성이 됐고 그 시완성 당시 소유자가 누구냐 그거를 파악하는 게 우선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여유가 있을 때 푸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은. 자, 이제 취득시효 문제 살펴봤고요. 이제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이 나왔습니다.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은 213조 소유물 반환 청구권이 있었고 214조 소유물 방해 제거 및 방해 예방 청구권이 있었죠. 자, 첫째,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은 현재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인정이 되죠. 그리고 그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중에서 소유물 반환 청구권, 이거 누구한테 한다고 그랬죠? 본권이 없는 침탈 부문,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침탈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침탈자에게 한다고 그랬죠. 근데 소유물 반환 청구권은 침탈을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물 반환 청구권의 상대방은 현재 본권이 없는 직접 또는 간접 점유자가 그 소유물 반환 청구권의 상대방이 됩니다. 자, 그런 기본 내용 가지고 한번 문제를 접근해 볼게요. 그리고 내용들은 다 우리가 앞에서 물권적 청구권 등에서 봤던 것들입니다. 동그라미 1번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얘는 등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못했겠죠. 그럼 아직 소유권 취득 못한 상태죠. 그러니까 설령 건물의 대금을 전부 지급한 경우에도 아직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니까 건물의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 직접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가 되겠죠. 소유권이 없으니까. 건물에 대한 반환 청구나 건물에 대한 명도 청구는 건물 소유자가 건물 무단 점유자를 상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은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소유권자가 아니어서 직접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2번 소유자 아닌 자의 명의로 무효인 등기가 됐어요. 갑이 건물을 신축을 했는데, 자, 갑이 건물을 신축했다면 갑은 등기 없이도 건물 소유권을 원시하죠. 그런데 을이라는 놈이 소유를 위해서 지위등으로 보존등기 해버렸어요. 이거 무효죠. 그리고 등기행 공신력 인정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병이 을등기를 믿고 돈을 빌려주고 여기다가 저당권을 설정했다 하더라도 이게 무효죠. 그러니까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득한 자는 이거 말소 청구, 이거 말소 청구할 수 있다가 되겠지요. 그죠? 소유자 아닌 자 을의 명의로 무효인 등기가 되었다면 등기행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 기초로 저당권이 등기됐다 하더라도 그것도 무효이기 때문에 소유자 갑은 을 및 병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3번 갑이 자신 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축한 을 상대로, 자, 갑이 토지 소유자니까 무단 건축물을 갑을 을을 상대로 당연히 철거 청구할 수 있죠. 그런데 그 후에 갑이 토지 소유권을 병에게 팔아먹었다면 갑은 더 이상 토지 소유자가 아니니까 갑은 을을 상대로 토지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 즉 철거 청구를 할 수 없게 되죠. 다시 말해서 갑은 그 철거 청구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소유권이 병에 넘어갔기 때문에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X 상실한다. 그렇죠? 4번 을이 소유자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인도받았으나 등기를 갖추지 않고 다시 병에게 전매. 자, 갑에서 부동산이 을에게, 을에서 병으로 팔렸다 이런 뜻인데요. 을은 갑에게 이전등기 청구권이 있고요. 병은 을에게 이전등기 청구권이 있고요. 따라서 병은 을을 대위하여 갑에게 이전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을하고 병은 등기 권리자고요. 갑은 등기 의무자예요. 그러니까 등기 의무자가 등기 권리자를 상대로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을하고 병이 아직 등기를 이전해 가지 않아서 설령 이 토지가 갑소유라 하더라도 을하고 병은 갑에 대한 등기 권리자이기 때문에 갑이 을이나 병을 상대로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라고 하게 됩니다. 자, 5번 갑소유 건물의 을명의 저당권 등기가 불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등기는 당연히 무효 등기죠. 등기행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그 저당권 등기가 설령 병에게 이전 등기됐다 하더라도 그것도 무효죠. 그러니까 갑은 현재 저당권 등기 명의인 병을 상대로 설정 등기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저당권이 이전 등기가 되면 예를 들어서 을의 저당권 등기 순위 번호가 2번이다. 그럼 병에게 넘겨주면 부기 등기로 2의 1 이렇게 넘겨줘요. 이때 갑은요, 병을 상대로 이 부기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게 아니라 을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설정 등기 말소 등기를 청구합니다. 그래서 이게 말소가 되면 부기 등기도 자동적으로 말소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당권 등기가 무효고 그 무효 등기를 넘겨받은 저당권 양수인을 상대로 설정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에 관련된 이 내용들은 하나하나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천천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셔서 그 하나하나를 결론을 머릿속에 좀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16번 부합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 원인 중에서 첨부라는 게 있고요. 첨부 중에 부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합이라는 것은 소유자가 다른 두 개의 물건이 합체가 돼서 하나의 물건이 되는 걸 말합니다. 이게 부합입니다. 근데 이 부합은 부동산에 물건이 부합하는 경우와 동산끼리 부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서요 부동산에 물건이 부합하는 경우가 주로 출제가 됩니다. 자, 부동산에 물건이 부합한다는 것은 부동산의 갑소유 부동산에 을소유 부동산 또는 동산이 합체가 되는 걸 말하는데 이때 이 전체적으로 이 물건이 누구 소유냐 256조 기존 부동산 소유자의 소유에 속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먼저 부동산에 부동산이 부합하는 경우 건물 증축 생각하면 돼요. 갑소유 건물에 을이 증축을 했다. 갑소유 건물에 을소유 건물이 부합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따라서 전체적으로 누구 소유다? 갑소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갑소유 땅에 을이 나무를 가져와서 나무를 식재했다. 나무가 갑소유 땅에 부합이 됐다. 따라서 나무는 갑소유다. 갑소유 건물에 을이 엘리베이터를 가져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 엘리베이터는 갑소유 건물에 부합되었다. 따라서 갑소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에요. 설령 이 부합되는 물건의 가격이 기존 부동산 가격을 현저히 초과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기존 부동산 소유자에게 속하게 됩니다. 다만 부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첫째, 을이 정당하게 부속시킨 경우. 자, 정당해야 되고 부합이 아닌 부속시킨 경우. 부속이란 건 독립물이다 이런 뜻. 독립물. 예를 들어서 갑소유 건물을 임차한 을이 갑의 상납을 받아 증축했고 정당하죠? 증축한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췄고 그럼 요거는 기존 건물에 부합되지 않고 증축한 을 소유가 됩니다. 또 을이 갑하고 임대차나 지상권에 기초해서 나무를 심었다. 그리고 나무에다가 이름표를 붙였다. 명인방법. 그럼 이 나무는 땅에 부합되지 않고 을 소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부합 중에서 부동산 A 부합을 조심하시면 되고 그 부동산 A 부합과 관련된 지금 설명드린 거 요 정도 가지고 문제를 살살 풀어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갑소유 물건에 을소유 물건이 부합이 돼서 전체적으로 갑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을은 소유권을 상실한 거니까 갑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부합으로 인해 소유권을 상실한 사람은 그 부합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거까지 딱 생각하고 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 부동산 간에도 부합이 인정될 수 있는가? 있다. 건물 증축을 생각하자. 건물 증축은 건물이라는 부동산이 부합되는 걸로 봅니다. 2번 부동산에 부합된 동산의 가격이 기존 부동산 가격을 현저히 초과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이 된다 그랬죠. 3번 부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사람은 그 부합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4번 토지 소유자와 사용대차 계약을 맺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용대차는 무상 사용 계약을 말합니다. 즉 남의 땅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계약을 말해요. 자, 이때 사용차주는 빌린 사람을 말하는 거죠. 이 사람이 자기 나무를 심었습니다. 사용대차 계약을 맺고 정당하게 심었죠. 그러니까 이 나무는 그 땅에 부합되지 않고 심은 사람 소유겠죠. 심은 사람 소유. 자, 그 다음에 5번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시멘트를 매수인이 제3자 소유 건물의 건축에 사용한 경우 그 제3자가 매도인의 소유권 유보에 대해 악의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멘트는 건물에 부합되지 않는다라고. 상식적으로 시멘트는 당연히 건물에 부합이 되죠. 건물의 일부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5번은 틀린 지문인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5번이 틀린 지문으로 골라낼 수 있는데 이 5번 문제가 지문이 수험생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렇게 해서 이 문제 답을 못 고른 경우가 태반했습니다. 자, 5번이 어떤 내용인지 요게 한번 출제가 되고 자꾸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는 내용이에요. 5번이 이런 경우입니다. 자, 건축주 갑하고요. 건축회사 을하고 건물 신축 계약을 합니다. 자, 건물 신축 계약을 건물 신축 도급 계약이라고 합니다. 건축주가 도급인이 되고요. 건축회사가 수급인이 됩니다. 자, 그런데 건축회사는 건물을 지으려면 건축 자재상으로부터 철근이나 시멘트를 살 거 아닙니까? 자, 건축회사 을이 건축 자재상 을과 시멘트 매매 계약을 했어요. 시멘트 매매 계약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매매 계약을 했냐? 시멘트를 외상으로 공급받고요. 나중에 대금을 주면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오기로. 다시 말해서 시멘트에 대해서 외상으로 공급을 했고 대금을 받을 때까지는 병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걸로 이렇게 계약을 한 거예요. 그 시멘트 소유권 유보 매매 이렇게 부릅니다. 어쨌든 그렇게 계약을 해서 시멘트를 공급받아 가지고 건물을 지었어요. 자, 그럼 일단 시멘트는 이 건물의 일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건물에 부합했죠. 그러니까 일단 이건 틀렸어요. 문제는 지금 시멘트는 을이 시멘트 대금을 줄 때까지는 병수였단 말이죠. 그럼 병의 입장에서는 시멘트가 건물에 부합이 됨으로써 시멘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으니까 자, 아까 뭐라 그랬죠? 부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자는 부합물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 이 5번 지문은 시멘트는 건물에 부합이 되고요. 그 다음 병이 갑에게 시멘트 소유권을 상실한 병이 부합물 즉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갑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 대법원이 둘로 나눕니다. 건축주, 이 건축주가 제3자입니다. 여기서 제3자가 시멘트 소유권이 병에게 유보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선이 무과실이라면 보상 의무가 없다. 반대로 시멘트 소유권이 병에게 유보되어 있다는 사실을 갑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보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결과적으로 갑이 선이 무과실하면 병은 갑에게 보상 청구 못한다. 이렇게 되겠죠. 반대로 갑이 알았거나 소유권이 병에게 유보됐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병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5번 지문은 이런 형태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시험 지문에서는 뭐 건축주 건축에서 자세하게 이렇게 나오지 않고 그냥 매도인, 매수인, 제3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요 제3자가 건축주고 매도인이 건축 자재상 즉 시멘트 판 사람이고 요 매수인이 시멘트 산 사람 건축회사를 말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칭을 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역시 부합에 관한 건데, 부합도 이렇게 자주 나와요, 문제가.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는가? 절대로 안 하죠. 건물과 토지는 별도의 부동산이니까 건물이 토지의 일부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2번. 정당한 권한에 하여 남의 땅에 경작한 농작물이라고 되어 있죠. 자, 농작물은요, 정당하게 경작을 하든, 부당하게 경작을 하든, 토지에 부합하지 않고, 경작자 소유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2번 X. 자, 3번. 건물에 부합된 증축 부분이라고 되어 있죠. 갑소유 건물이 있고요. 이게 증축이 됐어요. 그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이 됐어요. 즉 기존 건물의 일부가 됐다 이렇지. 그런데 이 건물이 증축이 되기 전에 이 건물의 저당권이 먼저 설정이 되고 그 다음에 증축이 됐어요. 그리고 증축 부분이 부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저당권에서 보시겠지만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에도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돼요. 자, 여기서 부합물에도 효력이 미친다라는 것은 저당권자가 기존 건물을 경매를 하게 되면 증축 부분도 경락이 됨으로써 경락이는 증축 부분의 소유권도 취득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3번 건물에 부합된 증축 부분이 저당권 실행 경매 당시에 그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고 제외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법원이 요것만 목적물로 생각하고 요것만 경락허가한 거예요. 하지만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저당권의 효력은 당연히 증축보호에 미치니까 경락이는 당연히 증축권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가 되겠죠. 그래서 한번 어떻게 하고요? 4번 토지 갑소유 땅을 을이 빌렸는데요. 병이 을의 승낙만 받아서 나무를 심었어요. 부당하죠. 그러니까 나무는 갑소유가 돼버립니다. 토지 임철의 승낙만 받아 토지에 나무를 심은 병은 토지 소유자 갑에 대하여 나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나무는 토지에 부합하게 됩니다. 자, 5번 아까 봤던 거 매수인, 시멘트 매수인입니다. 건축업자죠. 제3자, 건축주입니다. 건축 도급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건축 자재상으로부터 시멘트를 사면서 그 시멘트 소유권을 건축 자재상에 유보해놨어요. 그 시멘트를 가지고 건축회사가 건축주 건물을 완성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시멘트는 건물에 부합이 된다 그랬고요. 그 다음 건축자재상 병이 건축주 갑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의 문제만 남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매도인 즉 건축자재상은 선의 무과실 제3자 제3자가 누구? 건축주. 건축주가 시멘트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유보됐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면 그 건축주에게는 보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 그랬죠? 이렇게 또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옳은 것은 4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8번. 부합에 관한 설명을 온 것을 보라. 기업. 지상권자가 지상권에 기초하여 정당하죠? 토지에 부속시켰다. 그러니까 정당 플러스 독립이죠. 따라서 이거는 토지에 부합되지 않고 지상권자 소유다 라고 하겠죠. 자, 기억 옳은 지문이니까 1번, 3번, 5번 셋 중에 하나가 옳은 지문 답이 되겠죠. 니은 적법한 권한 없이 자, 부당하게 경작한 농작물이죠. 누구 거? 경작자 소유죠. 니은도 옳은 지문이죠. 디귿 적법한 권한 없이 자, 부당이죠. 타인 토지에 식재한 수목이니까 이 수목은 토지에 부합하죠.
따라서 이 수목은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합니다. 옳은 지문이죠. 리얼 건물 임차인이 권원에 기하여 증축이니까 정당하게 증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증축 부분이 독립성이 없어요. 무슨 뜻이에요? 부합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증축 부분은 건물 소유자, 즉 임대인 소유에 속하겠죠. 따라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죠? 따라서 옳은 것은 기역, 니은, 디귿 3개 이게 되겠죠. 자, 19번. 또 나왔네요. 부합도. 만만치 않게 나오네요. 부합도. 그죠? 이 부합은 첨부에 관한 건데요. 제가 작년인가 모 학원 모의고사에 첨부 문제를 냈어요. 사실 이 부합을 물어보기 위해서 낸 건데 첨부 중에 이제 부합 지문이 쭉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수험생분들이 그 모의고사분들이 인터넷 게시판에 난리가 났어요. 첨부라는 것도 처음 들어보고 부합이라는 것도 처음 들어본다. 도대체 이 모의고사 출제한 놈 누구냐? 나오지도 않는 걸 출제하는 이 또라이가 누구냐? 막 인터넷에 난리가 났어요. 제가 그걸 보고 마음의 상처를 받았죠. 이렇게 나오는데 그 시험 모의고사가 7월인가 8월인가? 그 시험 얼마 안 남은 건데 수험생분들이 시험 임박했는데 전혀 듣도 보도 못한 걸 출제했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분들 합격하셨나 몰라. 이렇게 나오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자, 19번. 부동산의 부합에 관한 설명을 오는 것은 건물 임차인이 권원에 대하여 증축한 부분인데 구조상 영상 독립성이 없어. 또 나왔어요. 우리 기출문제를 보다 보면 반복해서 출제되는 게 굉장히 많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 풀에서 뽑아가지고 추출해서 시험을 내기 때문에 비슷한 지문이나 똑같은 지문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건물 임차인이 권원에 기하여 증축했지만 독립성이 없으니까 기존 건물에 부합이 되어버렸으니 임차인은 증축 부분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다가 되겠죠. 따라서 부속물 매수청구를 한 것도 있을 수가 없지요. 부속물은 독립한 임차인 소유 물건을 팔아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속물 매수청구 따위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3번 저당권의 효력은요. 저당권이 설정되기 전이든 후든 묻지 않고 부합물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치죠. 다만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그 저당권 설정 이후의 부합물에 대해서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라고 얼마든지 약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옳은 지문이 됩니다.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목적물의 부합물 종물에도 미친다라는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으로 봅니다. 임의 규정. 따라서 3번 옳은 지문이고요. 4번 자연적 원인에 의해서 부합이 인정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네? 갑소유 땅에 바람에 의해서 나무 씨앗이 내려앉아가지고 그 나무가 무럭무럭 자랐단 말이죠. 이런 게 자연적 원인에 의한 부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5번 시가 1억 원 상당의 부동산에 시가 2억 원 상당의 동산이 부합됐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부합되는 물건의 가격이 부동산 가격을 현저히 초과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랬죠. 그죠? 동산 소유자가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틀린 지문이죠. 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옳은 지문 3번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동소유가 나왔네요. 그래서 소유권과 관련해서는 공동소유도 아주 중요하고요. 일단 취득시효하고 부합과 관련된 문제까지 살펴보셨습니다. 공동소유 관련된 문제는 시간을 좀 달리해서 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